공화당이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정부 폐쇄를 경고했습니다. 각종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경제 만족도는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비자 만족도에서 디스커버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간편화 프로그램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징수원이 없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범칙금을 받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정부 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무조건 노하는 정당이 아닌 혁신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최근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개 서한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허가를 발급하는 행정명령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의회에서 이민개혁이 다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이날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인 브라이트 마트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작성에 참여한 후 공화당 의원들과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법 집행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개혁의 결정적인 장애물임을 깨닫게 됐다며 대통령이 추방류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의회의 분열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나아가 지난 2012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 중인 불체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 접수도 특정 날짜를 정해 이후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하원 공화당의 점진적 접근법 지지로 입장을 바꾼 루비오 의원은 국경 경비 강화 법안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 달 처리하게 될 정부 예산안을 공화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이용할 것도 주장해 정부 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인의 경제 만족도가 2009년 종료된 대침체 직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러커스대가 공개한 조사 결과는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하고 증시와 고용시장도 계속 호조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러커스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성인 1,153명을 대상으로 가계재정 상황과 직업 만족도, 은퇴 대책, 그리고 침체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등을 질문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는 대침체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침체 공식 종료 5개월 후인 2009년 11월 조사 때 49%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러커스대 칼반 홀은 공공정책 교수는 미국의 실업률이 당시 9.9%이던 것이 현재 6.2%로 크게 낮아졌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인이 5년 전보다 더 비관적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의 42%는 침체 전보다 소득과 저축이 줄었다고 밝혔지만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는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고용과 노년에 대한 불안도 커져 다수가 은퇴 후에도 파타임으로 일하려고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8%는 정부가 생활을 나아지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2009년 1월 조사 때 5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다음 세대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16%에 그쳐 2009년 조사 때 40%와 1999년에 56%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비자 만족도에서 8년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새로운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디스커버가 2014 신용카드 소비자 만족도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JD 파워가 어제 카드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4 신용카드 소비자 만족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멕스와 디스커버는 각각 819점을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JD 파워는 매년 고객 서비스, 혜택, 리워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고객 만족도를 조사해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8년째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아멕스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총 21개 종류의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리워드 역시 캐시백부터 여행, 항공 마일리지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 가입자들은 다른 카드사 가입자에 비해 대체로 더 부유하고 씀씀이가 컸으며 카드 빚 상환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1위 자리에 오른 디스커버는 연회비가 없는 캐시백 리월드 카드 한 종류뿐이지만 고객층이 넓고 이들이 합리적인 소비와 빚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 디스커버는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신용 점수를 조회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이스가 78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적인 카드사 서비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여행객에 한해서지만 편리한 공항 이용에 이 프로그램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며 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프리체크 프로그램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프리체크는 현재 뉴욕의 JFK 공항 등 전국 118개 공항, 아메리칸과 델타 에어라인, 젯블루 에어웨이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주요 11개 항공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범죄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프로그램 가맹 항공사에 국내선 여객기 탑승 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등록하고 신청센터를 방문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인터뷰와 지문 날인을 하면 됩니다. $85의 수수료를 내고 승인받으면 5년 동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별도의 검색대에서 전신 스캐너를 받지 않아도 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정도의 편리한 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여행객 프로그램에 가입한 해외 여행객이 최근 3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엔트리는 사전에 등록된 여행자에 한해 일반적인 수속이나 검색 과정을 생략시킨 신속 입국 제도입니다. 전국 우수 고기업 평가 순위에서 뉴욕 지역 14곳, 뉴저지 지역 1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가 15위에, 뉴욕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 테크니컬 고교가 20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특목고인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가 온라인 매체 데일리 비스트가 전국 1,2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전국 최우수 고교에서 15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 테크니컬 고교가 20위, 플러싱의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가 41위, 롱아일랜드 사요셋 고교 42위,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의 폴 슈라이버 고교 9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최우수 고교에는 켄터기주의 게튼 수학과학 아카데미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 각각 30%, AP와 IB 등 30%, 그리고 SAT, ACT 등의 점수 10%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이 모두 100%에 SAT 평균이 2,146점을 기록했고 AP 과목 등록 비율과 시험 통과율이 각각 49.70%와 94.3%로 전국 15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욕 타운센트 해리스 고교는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이 각각 100%, 99.3%에 SAT 평균이 1,906점을 기록했고 AP 과목 등록 비율과 시험 통과율이 각각 68.9%와 61%로 전국 41위에 올랐습니다. 브리지 통행료를 내려 하는데 징수원이 없는 경우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요금 통지서는 나중에 받아야 한다는 안내판만 믿고 부스를 통과한 경우 벌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톨부스를 이용하는 경우 특히 심야 시간대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현재 징수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평일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까지, 주말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통하는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플라자와 로우 레벨 플라자에 현금 부스를 폐쇄하고 이지패스 라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부스 운영 여부를 표시하는 안내가 각 방면 톨부스 진입로에만 작은 표지판으로 설치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현금 지불 부스로 들어섰는데 요금 징수원이 없는 경우 현재처럼 작은 표지판만 세워놓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징수원을 24시간 배치하든지 표지판을 더 크고 많이 설치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년 만에 벌금이 또다시 인상됐습니다. 상습적 불법 택시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강퇴하겠다는 의지인데요. 하지만 대책 없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 문제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불법 택시에 대한 벌금이 첫 적발 시 $600에서 $750로 올랐습니다. 36개월 내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도 기존 $800에서 $950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기존 $1,000의 벌금은 $1,150로 이 역시 $150 올랐습니다. 이번 벌금 인상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또다시 오른 것입니다. 이 벌금은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했을 경우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TLC는 이 같은 사실을 운전자들에게는 물론 단속 요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TLC 단속 요원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TLC가 사전에 벌금 인상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에야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TLC 단속 요원들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 경찰들과는 달리 총기와 테이저 등을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하루에 $30를 벌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불법 택시 운전사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벌금과 차를 되찾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해 대책 없는 과도한 벌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TLC는 지난해 9,600대의 불법 택시를 압수 견인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70%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